안녕하세요. 청담 눈처럼 안과도움병원 안재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병원에서 약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 없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5번째로 흔한 질환은 안검염이거든요.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안검염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일 수가 있죠. 뭐 알러지일 수도 있고, 뭐 자가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 세균 감염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치료하기 가장 골치 아픈 질환이 그 자가면역성 안검염이라고 해서, 이 약을 쓰면은 확 가라앉고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염제계통의 약물을 뭐 몇 달 정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꾸준하게 먹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 붓기를 확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눈꺼풀에도 주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눈이 퉁퉁 붓고 약을 먹였을 때 가라앉지만은 또 끊으면 재발하는 그런 질환은 보통 면역맥에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면역맥성 말고도 뭐 세균 감염성이나 뭐 알러지성 안검염 같은 경우는 뭐 약으로 보통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흔한 질환은 포도막염인데요. 포도막염이라는 거는 형체나 모양체, 맥락막과 같은 옆에 사진 보시면은 눈 안에 혈관 구조에 염증이 생긴 거를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도막염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특발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전체 환자의 70%예요. 그래서 포도막염 있으면 원인이 뭘까 찾아보고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특발성에 준해서 그냥 증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30% 정도의 개체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같이 치료를 해야지 포도막염이 가라앉거든요. 뭐가 있냐면 뭐 고혈압 때문에 포도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빈혈 때문에 또는 어떤 백내장이 심해도 이렇게 포도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교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포도막염은 심하지 않으면 약으로 금방 낫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심하면은 녹내장이나 실명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초반에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포도막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질환이 백내장이거든요. 사실 백내장은 수술 좋아지게 하려면 수술밖에 없어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수술을 안 하시더라도 이 백내장을 놔두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런 목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백내장 지원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뭐 논문상으로도 이렇게 입증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내장 지원제를 저희 병원에서는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설령 백내장 지원제를 넣더라도 이게 백내장이 생긴 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절대로. 더 나빠지는 거를 조금 억제한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는 거지 절대로 약으로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심해졌을 때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놔두면은 눈에 염증이 생겨서 뭐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해진 눈에서 합병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물로 꾸준히 그런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좋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하게 약물 치료하는 질환은 녹내장이죠. 자, 녹내장은 원인에 따라서 또는 정도에 따라서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녹내장은 유전성 녹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성 녹내장은 초반에는 약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 밖에 포도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녹내장이 생긴 경우에는 포도막염 치료를 약으로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수정체 탈구라든지 이런 다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녹내장을 유발했을 때는 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차단해가지고 수술로 할지 약으로 할지, 약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눈이 버텨줄 수가 있을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각막궤양이거든요. 각막궤양은 일단 심하지 않으면 초반에는 약으로 대부분 치료가 돼요. 근데 약발이 잘 안 받는다든지 진짜 심한 세균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개입돼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막궤양의 치료는 최대한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원인을 잘 찾아내야 돼요. 원인은 사실 털이 찔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생길 수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그걸 교정해줘야지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눈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나 약물을 선택을 해야지 더 심해지지 않고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각막 궤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약물로 저희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치료하고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